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명나라가 망조가 들어 위태롭던 시기에 태어난 한 몽골 소녀가 청조의 황실에 들어가 가장 느긋하게 긴 세월 동안 태후의 자리를 지키며 권력을 누렸던 효장문왕 태후의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효장문왕 태후의 이름은 포모포테였고 명나라가 휘청거리는 시기 13세의 어린 나이에 34살이 된 청조의 전신 즉 후금의 칸 황태극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황태극은 이미 그녀의 고모 철철과 혼인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고모와 조카가 한 남자와 몸을 섞어가며 함께 살게 된 것이었죠. 고모 철철이 황태극의 정실 부인이었지만 황태극은 그녀와 혼인하기 전에도 이미 자식들이 여럿 있었고 고모 철철은 결혼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황태극이 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원정전쟁을 해대는 통에 한마디로 물을 봐야 배 띄울 수 있다는 말처럼 같이 잠자리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이런 상황은 그녀의 친정인 몽골과 후금의 사이를 유연하게 하는데도 위기가 오기 시작했기에 철철과 그의 오빠는 다급하게 조카 포모포테를 고모부인 황태극과 혼인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포모포테가 고모부의 품속으로 들어간 후 1년 뒤 후금의 맹주 노이압적이 꼴까닥하자 황태극은 대비를 압박하여 자살하도록 한 후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되자 그녀와 철철은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지만 세상사가 어디 그렇게 만만하게 지들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겠는가. 고모와 조카가 열심히 임신을 하여 애를 낳았지만 9년 동안 딸랑이를 달고 나오는 애는 없었고 두 여인네들은 각기 딸만 셋씩 낳게 됩니다. 정신없이 중국 전역에서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던 황태극은 칸이 된 후 원정 전쟁에 나가 어떤 부족을 멸망시키게 되면 그 부족장이 거느렸던 미와 처첩들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고 이런 식으로 후궁이 드러날수록 철철의 지위도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포모포테의 오빠인 오극선은 급히 황태극에게 또다시 포모포테의 언니 헤란주를 세 번째 부인으로 집어넣는데 그녀는 26으로 이미 한 번 결혼했던 전적도 있었지만 여인들의 친정인 과이신 부족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리기만 하고 매력이 없는 풋내기 대신 성숙한 미인을 보낸다는 판단으로 무념한 그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인가 칸인 황태극은 과이심의 여인들인 철철과 포모포테를 모두 총애하였지만 이번에 자신의 품속을 파고든 포모포테의 언니 헤란주에게는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그녀가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아 9년이나 먼저 들어온 정실 부인 철철의 지위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몽골의 맹주가 죽자 그 뒤를 이은 액철이 후금의 군사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항복했고 황태극은 몽골의 가장 거대한 부족인 차람을 손에 넣으며 옥새는 물론 그곳의 궁에 있던 수많은 비빈도 모두 자기 손에 넣게 됨으로써 그의 후궁전의 미인들이 넘쳐나게 되었으며 동시에 칸의 위치에서 정식으로 황제로 등극하며 북호를 후금에서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으로 바꾸며 연호를 숭덕으로 바꾸었고 후궁을 5개의 궁으로 나누는 오궁제를 실시하여 중궁은 황후 철철이, 동궁은 신비 헤란주가, 또 다른 동궁은 기비 남옥종이, 서궁은 숙비 파택마가, 또 다른 서궁은 오늘의 주인공 장비 포모포테가 차지하게 되죠. 2년 전 비로 책봉된 헤란주가 임신을 하자 이미 7아들을 둔 황태극이었지만 수많은 여인들 중 유일하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녀였기에 황태극은 헤란주의 임신 소식에 기뻐하였고 그녀의 임신 소식에 불안해진 황후 철철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또다시 포모포테와 동맹 아닌 동맹을 맺어 그녀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고모와 포모포테는 새롭게 동맹 관계가 되면서 노련한 고모 철철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행동을 개시했는데 그것은 우선 임신한 헤란주가 애를 낳을 동안 그녀를 대신해 포모포테를 황제의 침실에 들도록 하자는 건의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후궁 안에 이미 어리고 예쁜 미인들이 득실되는 상황에서 이미 실증이 날 대로 난 포모포테에게 황제의 마음이 갈리 만무했지만 이런 상황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포모포테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에 쉽지 않은 관문을 돌파해야 했는데 우선 황후 철철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다음으로 황제의 총애를 한 몸으로 받고 있던 언니 헤란주의 허락이 필요했으며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황제의 부름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서로 윈윈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 동맹을 맺은 고모 철철은 헤란주가 자신이 임신한 후 황제와 잠자리를 못하는 틈을 타서 수많은 비빈들이 호시탐탐 황제의 총애를 뺏으려 기회를 노릴 것을 염려하자 황제의 총애를 다른 비빈들과 나누는 기회를 줄 바에야 차라리 동생인 포모포테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그녀를 설득하여 결국 언니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죠.
이렇게 하여 고모 철철은 동시에 두 개의 보험을 든 셈이 되었는데 하나는 어떤 조카가 아들을 낳든 결국 모두 같은 친정 일가인 것이었고 두 조카가 모두 아들을 낳는다면 그들 두 명 모두를 어렵지 않게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기에 자신의 황후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두 번째 보험이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돌아오는 법. 숭덕 2년 7월에 신비 헤란주가 황자를 낳고 숭덕 3년 1월에 포모포테도 10년 동안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낳게 되는데 황제는 헤란주가 낳은 8번째 아들과 포모포테가 낳은 9번째 아들 복림을 시작부터 다르게 대하는데 그는 헤란주가 아들을 낳았을 때 크게 기뻐하며 대사면을 선포하여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었고 헤란주의 아들을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며 아직 이름도 짓지 않은 아이를 군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태자로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사는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 주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지사인가. 헤란주가 낳은 아들은 비록 황태자의 지위를 받기는 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비실대던 그는 결국 몇 차례 병치레를 치르더니 이름도 얻기 전에 꼴가닥 해버리고 말았는데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황태자가 꼴가닥 해버린 후 이틀 뒤 9번째 아들인 포모포테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의 애가 꼴가닥 해버린 슬픔에 빠져있던 황태극은 9째 아들 복림의 탄생을 지나칠 정도로 냉랭하게 받아들였고 주위의 대신들과 후궁의 관계자들 역시 황제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포모포테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다들 별다른 축하를 전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은 황후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포모포테가 낳은 아들의 미래는 궁 안에서 절대적인 위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